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게는 200mm의 비가 예상되면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도 오늘부터 민선 7기가 본격 시작됐는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소비자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도 내일 오후부터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태풍이 다행히 부산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남권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일 오후에는 부산 앞바다를 스치듯 지나서 독도 쪽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태풍의 왼쪽에 놓이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최고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이 돼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에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많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동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200mm입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 낮이 되면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7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목요일에 다시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경북 동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지진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 대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 강하류로 떠내려가는 차들도 보입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경주 서천 둔치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 영상입니다. 태풍은 바람도 위협적이지만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경주시는 서천 둔치 주차장을 통제하고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해 차량 주인에게 이동주차 권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 빼는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차 번호를 확인하여 전화하여 개인 소유주에게 전화하여 빼주려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수위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일선 시군도 방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산사태 침수 우려 지역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고 배수 펌프장 즉시 가동 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이재민 2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흥해체육관 주민 대피소를 긴급 점검하는 한편 지진 피해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 계획도 세웠습니다. 강수량이 많을 때는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마을 회관 쪽으로 빨리 이동시켜서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대마도 인근 해상을 통과해 독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태풍은 강우량이 많아 영남권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원전이 밀집해 있는 영남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원전시설 여름철 특별 점검을 실시해 태풍과 해일 등에 대비한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태풍에 따른 피해나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가동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취임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소비자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선 시장으로 경험과 자신감을 쌓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 극복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야당 시장으로서 국비 확보 등은 가시밭길입니다. 이강덕 시장이 밝힌 시정 방향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기자 브리핑 형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5대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지진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통 강화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딴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개월 이내에 2,000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은 제가 직접 또는 부시장, 국장, 부서장이 포항경제 체질 강화책으로 정부의 신북방경제 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제1회 한너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으로 결정이 되고 6월 25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보고 블루벨리 산단 활성화에 경북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1천억 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아나가고 지진 피해 지역 특별 도시재생 사업과 중앙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 위주의 사업보다는 시민 생활 밀착형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확대 등 기존의 깐깐한 인허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충원탑 참배를 시작으로 출근길에는 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 자원봉사자와 인사하고 적십자사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로 재선 시장 첫날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 경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 시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시정과 담대한 도전을 통해 30만 경제문화 도시 경주, 한국의 로마 경주, 아름다운 도시, 걷기 좋은 도시 경주 등 6개 분야의 핵심 공약 사업을 임기 안에 이행해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찬걸 신임 물증군수는 오늘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행정 사이의 갈등과 불통을 없애는 군민 주권시대 개막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취임식 대신 태풍 북상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통해 원전 백지화 시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김병수 울릉 군수도 취임식을 갖고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 섬 울릉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경북도정의 방향을 이정희 기자가 전망해드립니다. 취임일 도청사로 첫 출근한 이철우 도지사는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로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옷 잘 입고 넥타이 매고 의정 갖춘다고 존경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존경심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청렴도 전국 꼴찌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실인사 폐단부터 바로잡겠다는 게 일성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고 되는 인사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원칙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겠다. 경북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농업 6차 산업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경북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이들 아기를 많이 놓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일자리와 아기다. 환동의 본부를 동부청사로 확대, 제2도청사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청 신도시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고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발전 전략도 시급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과의 네트워크가 과제입니다. 국정정책 기조로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여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도 민선 7기 경상북도가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고립된 보수의 지형, 내부적으로는 동력은 떨어지고 빠르게 늙어가는 경제구조. 녹록지 않은 경북의 상황을 얼마나 타개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경북은 13개 지역에서 37명이 지원해 2.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당협위원장은 황재선 변호사, 김수철 풍천실업 대표 등 5명이 지원해 경주와 함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안동도 이삼걸 전 차관 등 4명이 신청했습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연고지인 의성을 떠나 구미을 당협에 지원했고 오준기 전 도지사 후보는 포항 북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업계가 촉탁직 기사 채용을 추진하는 버스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촉탁직 기사 채용 절차를 일단 중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촉탁직 채용을 담은 노사 별도 합의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공공운수노조 신한지회 버스노조 간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시내버스 업계가 추진해온 촉탁직 채용 문제는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의회가 오는 4일부터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8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합니다. 포항시 의회는 4일 의장과 부의장을, 5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영덕 대게축제에 9만 5천여 명이 방문해 55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와 172억 원의 간접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덕군과 대게축제위원회는 자체 평가 결과 방문객 가운데 외지인이 90%를 넘었고 43%는 체류형 관광객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가운데 대게 낚시와 경매 등은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과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여름방학 중 재학생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주 캠퍼스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재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루 10시간씩 토익 몰입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일본어 능력 시험과 중국어 프로그램, 그리고 원어민 교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토익 스피킹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2021년 7월로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할 경우 산재 보험료율을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